그러면 요 대목에서 하나 중요한 거, 어려운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작년도 총선에서 막판에 경남, 서부 경남 또 부산 지역을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돌면서 그에 대한 이제 평가가 굉장히 그렇죠. 엇갈리고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문 대통령께서 어떤 행보를 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하는 게 혹시 다가올 조기 대선, 뭐 벚꽃 대선이 될지 장미 대선이 될지 그 대선에서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부산 특히 이제 부산 경남 관련해서는 지난번 총선 때도 뭐 부산 경남에서 어째 보면 저희들이 뭐 전국적으로는 이겼지만 부산 경남에서는 어째 보면 손해를 본 총선이거든요. 부산에서는 의석을 2개를 잃었거든. 경남에서는 뭐 같은 유지를 하긴 했지만 양산 지역이 또 국민의힘에게 돌려주는 이런 이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역은 총선은 저희들이 패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총선에 패한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총선 때 여러 가지 조금 활동도 하시고 메시지를 내고 입장을 내는 것이 오히려 부산 경남에 있는 시민들에게 오직 거부감을 준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와 관련해서 사실 뭐 정확하게 뭐 정치 평론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뭐 데이터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든 저는 뭐 백립할 수 있다 보는 거고 네. 다만 부산 경남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지지세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뭐 썩 우호적이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썩 우호적이지 않은 분이 계속해서 예를 들면 정치 일선에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입장을 내고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부산 경남 선거와 관련해서에 대한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문제는 한번 굉장히 이제 좀 객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메시지나 목소리는 우리 당 내부적으로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친문, 뭐 비문, 친이, 비이, 뭐 이렇게 뭐 계파적으로 뭐 나누는 게 뭐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소위 말하는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이분들에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을 정해서 이렇게 좀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는 내란을 종식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모을 때고 나중에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나면 그때에 누구든 간에 그때는 자기가 가서 후보로 등록해서 당원들로 심판받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저는 낼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친문에 있는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수용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분 바로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안 그래도 이미 일종의 이제 어느 정도 비판을 받더라도 우클릭하는 행보 그리고 통합의 행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일장이 매번 정기적으로 5일장으로 섰던 것이 지금 3일장으로 땡겨지는 모양새가 돼가다 보니 물건 팔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도 보일 겁니다. 단적으로 이제 5일장이 3일장으로 땡겨지는 그렇죠. 모양새인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아마 쏟아놓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발언 수위나 앞으로 예상되는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장선거 동의되고요. 뭐 장이 안 서겠습니까? 여기로 가면 파면이 뭐 확실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장이 선다고 해서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장에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장돌뱅이들이 장에 가려고 하면 자기가 팔 물건을 명확하게 가야지. 나는 무엇을 팔 건지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장에 가서라도 자기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에 가서 장서는데 물건을 가져가는 거는 뭐냐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미래 비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 자기 상품을 가지고 가서 팔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저것이 야 저놈이 물 팔려는데 저 물건을 파는 놈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지는 저것이 망하면 내가 저기 가서 팔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이 쓴다 하더라도 자기 물건을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 물건을 홍보하는데 저는 주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든 야든 상관없이 특히 우리 민주당 내에 혹시라도 그런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물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들을 당원들에게도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릴 준비를 저는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라고 저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알고 또 속으로 준비할 분이 또 거꾸로 보면 이분들이 이제 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통합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절실할 분이 0.73% 맞습니다. 차이로 예, 진 예. 당사자 예, 예. 이재명 대표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나 대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 0.73%의 패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하나라도 선거라는 것은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이기는 거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획득할 수 있는 표는 모든 것을 안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지난번에 패배의 원인을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면 또 당내 논란이 되겠지만 네. 저는 그 패배에 대한 분석이나 원인 규명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 예전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금 뭐 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선 때 정말 일과성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합심했더라면 과연 0.73% 졌을까? 저는 훨씬 더 큰 수치로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태도나 선거운동의 방향들이 전혀 사실은 거의 뭐 어찌 보면 노력을 안 했다 할 정도로 그게 평가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당원들의 평가도 그런 거니까. 그거와 관련된 평가도 있어야 되겠고 뭐 평가를 하기 전에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어떻든 자리에 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대선을 향해서 우리가 몫이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 뭐 그 이유 어찌됐든 간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괴물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괴물이 만들어진 것 관련된 솔직한 자기 반성, 자기 비판이 우선되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조금 했던 대로 포용하고 화합하고 그것이 당내의 어쨌든 시스템의 절차와 관련해서 포용하고 화합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든 지금 있는 당 지도부는 충분하게 수용하고 저는 않을 것이라 보고요. 저 역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왜 송순호 최고위원께서 촌철살인으로 유명해졌는지 아마 오늘 고수의 전략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무림의 고수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님께 이제 지금 이 탄핵 파면 국면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펼쳐질 이제 조기 대선 등등에서의 역할, 의지 등등을 한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국민들의 염원과 바람이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리고 회복과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게 희망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공화정을 지키는 저는 유일한 정당 이렇게 표현하면 또 다른 야당들이 굉장히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힘을 가진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과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보수 세력들 간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이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 뭐 최고위원들 비롯해서 당에 있는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이 합심해서 이것을 잘 저는 타개할 거라 보고 반드시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스픽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입춘이거든요. 입춘 대길 하시길 바라고요. 이 대길이라는 것은 윤석열 파면과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 나는 것이 대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